오늘 투자텔미는 오해에 대한 정정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더라고요. 네, 텔레그램방 함께 보시죠. 제가 늘 자료를 제일 먼저 처음 게재한 텔레방으로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삼천당 제약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를 통합으로 올린 텔레방을 대표로 봤습니다. 최초 게시 텔레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못했던 점 앞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신경 쓰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반으로 기가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그 중에서도 고성능 기판인 FCBGA의 분량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리포트 제목처럼 그동안 반도체 기판 시장이 긴 침체기를 겪었었는데 이제 힘든 구간은 거의 다 지났고 본격적인 장비 투자의 수혜가 임박했습니다.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투자 사이클 올해 다시 열립니다. 사실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기판 업체들이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새 장비를 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걸로 개조해서 버텨왔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남는 장비, 그러니까 유효 장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 수요를 맞추려면 이제는 새 장비를 들여와야만 하는 불가피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신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일본의 이비덴 같은 글로벌 기판 대장주들이 최근에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판 고객사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AI 반도체 쪽의 전방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가비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은 뭐냐? 이 회사는 특정 한 곳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기판 업체 대부분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가 재개되면 가장 편안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핵심을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적 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빠릅니다. 당장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0% 넘게 급증한 28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본 고객사양 대규모 수주가 반영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6년 연간으로는 매출 933억 원, 영업이익 31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장비 사이클은 이제 끝났고 AI 수요 때문에 새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게 결국은 핵심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판 장비인 기가비스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이 볼게요. 네, 리포트 덕분일까요? 오늘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장중에는 무려 19%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고 현재는 17% 여전히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오른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모멘텀을 장착하면서 주가는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볼게요. 2차 전지 캔 제조 1위 기업인 상신 EDP 리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키워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 어떤 포인트가 있냐 궁금하실 텐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앞두고 이쪽 시장이 상당히 핫하죠. 그런데 이 로봇들이 움직이려면 강력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주전원, 그러니까 메인 파워, 원통형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적힌 문구 그대로 읽어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통형 배터리가 주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상용화 시에 원통형 캔 제조업체로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상신 EDP는 국내 원통형 캔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열리면 배터리 캔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핵심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 4680 원통형 캔도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전망입니다. 지금 L사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46파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S사도 46파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 이어서 ESS 배터리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형으로 폼팩터가 바뀌는 추세인데 이런 모멘텀들이 숫자로 증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공정 자동화로 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33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까지 갖췄다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같이 볼게요. 상신 EDP도 결국에는 로봇 테마에 합류를 하는 모습이죠. 네, 오후장까지도 장중 고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5%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내내 꾸준하게 오름세를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신 EDP도 최근에 주가가 워낙 2차 전지 쪽에 지금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졌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현대로템 얘기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방산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텔레방이 비공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스크랩해온 이 텔레방에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컨콜 때 현대로템이 오픈 컨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1월 정도 후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회사 창사 이래 오픈 컨콜은 처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적 발표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이제 공시를 찾아보니까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오픈 컨콜을 하는 이유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보면 지난 분기 컨콜 때 뜬금없이 현대로템이 묻지도 않은 우주 사업을 첫 머리에 10분 이상 설명을 했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주 사업에 대해 이번 분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재사용 발사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 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처럼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겠다는 건데요. 이미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원팀을 이뤄서 정부가 발주한 35톤급 재사용 엔진 개발 사업을 따낸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만드는 게 바로 메타 엔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 로켓은 등유를 썼는데 이게 타고 나면 엔진이 시커멓게 그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한번 쓰고 버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시 쓰려면 엔진을 뜯어서 닦아내야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게 되겠죠. 반면에 메탄 엔진은 연소 후에도 엔진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연료만 다시 채워서 쏘면 되니까 진정한 의미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바로 이 모델로, 이 방식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현재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 우주 운송 시장의 핵심 엔진 공급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컨콜 때 이와 관련된 비전 혹은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스토리대로 현대로템이 요즘 시장에서 핫한 우주항공의 테마색이 묻게 될지 우리가 그 1월 말 오픈 컨콜 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알게 모르게 공유가 돼서인지 장중 고점이 2시에 형성이 됐습니다. 22만 9,500원 찍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 고점 24만 9,500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 반등 차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죠. 현재도 5%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현대차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자동차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급등 전조기에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왜 올라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급등한 전력 가격에 있어서 이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면 안 된다. 기업들이 정부 협조해서 기업들이 아마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력 비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력 비용이 급등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폭증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같이 미국 소비자 전력까지 같이 급등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아닌데 이 전력 급등한 비용을 같이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비용이 급증한 부분을 빅테크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직접 밝힌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업들이 발표할 거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될 거라고 하죠. 결국에는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라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어떤 에너지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는 그 전력망까지 이제 완비가 돼야겠죠. 그래야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 짓기 때문에 이 전력원까지 같이 구매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일례로 일론 머스크만 보더라도 클러스터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테네시주 멤피스에 이 GPU 10만 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이 전력망 연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는 트럭에 실는 이동식 가스, 그다음에 가스 터빈을 같이 갖고 와서 가스 터빈에서 가스를 공급해서 바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전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력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만 사실 빨리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이 가스터빈 5기를 주문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가스터빈 내가 다 사들이고 있으니 아마 구매할 가스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어쨌든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태양광, 원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BYOG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그 발전 전력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 관련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력 부족에서 종목이 계속 확산되고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주가가 33,300원인데요. 두산 PLC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두산 PLC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있어서 국내 1등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형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형 전력수가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연료전지가 대안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연도 1분기를 기점으로 지금 미국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개설된 일반 수소하고 청정 수소 입찰에 있어서 그 물량들의 매출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도 적자 흐름이었습니다만은 26년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만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실적 시즌의 수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6년 1분기부터는 또 이 미국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형으로 또 수주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두산 퓨얼셀은 실적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BYOG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전력에 있어서 실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블룸 에너지 같은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퓨얼셀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대차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 말쯤에 현대차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현대차가 지금 CS를 통해서 현대차가 소개했던 이 보스턴 다메시 아틀라스 상당히 지금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또 구체적인 양산 계획까지 있다 보니까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테슬라처럼 테슬라 같은 그런 밸류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충분히 26년도에도 핫한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정수 매수가 좀 말씀드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H1 만도 역시나 작년 3분기부터 이 현대차를 통해서 이제 액추에이터 실적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1 만도 같은 경우도 실제 액추에이터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공급망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니 얘는 자동차가 아닌 로봇으로 가는 건데 뭐 현대 모비스라든가 뭐 HL 만도 이런 기업들 수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쪽 기업들은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은 아마 26년도에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제가 뭐 시간상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도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또 오늘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바이오 기업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반도체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 4시부터 시작하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